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고려 황제, 고려 왕, 둘 중에 뭐라고 불러야 맞나요? 고려는 황제국인가요? 왕국인가요? 이런 질문들 종종 주시는데요. 당연히 고려는 황제국입니다. 실제로 고려에서는 황제를 부르는 폐하라는 칭호를 썼었고 아들도 태자라고 했었죠. 또 천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기록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할 것도 없고 고려는 황제국이 맞습니다. 따라서 고려 황제 광종 이렇게 부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려 왕이라고 그럼 부르는 건 틀린 거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왕, 황제라는 단어에 대해 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고정관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들 황제가 왕보다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황제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무조건 왕이 황제보다 밑입니까? 그렇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부르면 격하시키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근원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왕이 왜 황제보다 꼭 낮아야 하죠? 그건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무슨 태초부터 자연적 법칙이었나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처럼? 전혀 아니죠. 진나라 군주였던 진시황이라는 한 개인이 자기 멋대로 만든 룰이죠. 황제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보다 위다. 이게 무슨 자연적 대법칙 그런 게 아니라 진나라라는 하나의 나라가 있고 그 역시 세상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다만 같은 동네에 다른 나라들을 좀 몇 개 정복했었을 뿐 무슨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겨우 한 동네를 제압했을 뿐인 건데 세계 전체로 보면 근데 그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의 리더가 황제라는 단어를 만들고 제멋대로 기존에 자연적으로 존재해왔던 왕이라는 단어보다 위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멋대로 만들어낸 법칙을 왜 우린 절대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왜 황제라는 단어가 왕보다 위다 이걸 절대 원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황제국이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가슴 뜨거워지고 프라이드 높은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의 극히 일부분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라는 나라의 군주 한 명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룰을 절대시 해주고 있는 거죠. 잠재의식적으로. 왜 그 사람이 멋대로 만든 개념을 반드시 절대시 해줘야 합니까? 진나라라는 하나의 나라에 불과했던 또 그 같은 동네에 진나라를 이은 후계 나라들이 본인들 기분 좋으려고 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어, 단어에 불과한 건데 굳이 그걸 따라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단어예요. 즉 황제가 여러 왕들을 밑으로 두고 다스린다. 이거는 자기 폼 잡으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한 거죠. 그 멋대로의 개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람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근데 어떤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여타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이야 차원이 다른 뛰어난 인간이야. 따라서 나는 니들하고 똑같이 사람이란 단어로 같이 불리는 게 기분 나빠. 하니 나를 이제부터 사람이라는 단어로 부르지 말아라.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럼 뭐라고 불러줄까? 나는 일반 사람과는 다른 슈퍼 사람이다. 따라서 나를 슈퍼 사람 줄여서 슈람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제부터 슈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에 더 높은 존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슈람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해보죠. 이 특이한 인간이 슈람에 대한 개념 체계를 잡은 거예요. 사람보다 위의 존재라고 단어의 개념 체계를. 그러면 이 사람이 제멋대로 이렇게 단어 개념을 정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이 슈퍼 사람, 슈람을 자칭하는 특이한 인간보다 밑의 존재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쪽에 있던 사람 하나가 슈람? 그래.
나도 이제부턴 슈람이라고 칭하겠다.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나도 뛰어난 사람이다. 슈람이다. 이렇게 여기에 동조를 해요. 그럼 그 슈람 동조, 이게 굉장히 멋있고 자부심 넘치는 행위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제 멋대로의 개념을 괜히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약할 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휩쓸리고 따라가는 일이 더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남이 무슨 단어를 새로 만들던 말던 그게 지금 내 존재 가치에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슈람이란 단어가 있건 없건 나는 계속 예전과는 변함없는 가치의 사람,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황제라는 말, 그리고 황제가 왕보다 위라는 개념 역시도 이처럼 한 나라에 한 사람이 그냥 주도해서 제멋대로 창작해낸 지극히 인위적인 개념에 불과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원래 존재했던 단어가 슈람이란 이상한 신조가 생겼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왕이란 단어 역시도 어떤 한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지역의 최고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의 가치가 굳이 훼손될 이유가 없죠. 아니, 진나라 군주가 걔가 뭐라고. 그리고 진나라의 그 지역을 계승했던 이웃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그냥 그 개념을 썼을 뿐인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진시황과 그 후계들, 그들의 개념을, 그들이 만든 개념을 꼭 절대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황제라고 해도 됩니다. 아, 뭐 그럭저럭 멋있는 단어군 해서 써도 돼요. 하지만 왕이 무조건 황제보다 낫다. 이거는 그냥 한나라 군주가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걸 왜 세계 전체에 절대적 원래부터 존재했던 통일 법칙인 양 절대시하는가? 그러면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과연 황제, 왕 이 개념을 모두 다들 그렇게 절대시했을까? 고구려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국강상 관계도 경평한 호태왕릉 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시조 추모 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음 부분 보면 추모 왕은 북부여에서 나셨으며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지금 고구려가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시조에 대해서 왕이라고, 추모 왕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추모 왕이 누굽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천재의 아들, 그리고 물을 관장하는 하백의 딸이 어머니예요. 고구려는 그래서 바로 하늘, 천재의 아들이 직접 만든 나라인 겁니다. 이 고구려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 현실 세상에서 본인들의 시조인 추모 왕보다 높은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죠. 추모 왕. 즉, 이 세상에 왕보다 더 높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개념상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미 진시황이 황제라는 제멋대로의 단어를 만든 지는 엄청난 세월이 흐른 후인데 굳이 황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하늘, 우주, 천재의 아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에게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이게 고구려인들의 세계관인 거고 그 고구려를 만든 추모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모는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죠. 명백히 기록에 나온 세계관상으로는. 근데 추모 왕이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왕이 황제보다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추모 왕보다 높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고구려가 황제라는 표현을 굳이 쓸 이유가 없죠. 내가 제일 높은데 황제는 나보다 낮은 애가 만든 단어인데 왜 내가 그 단어를 갖다 써야 합니까? 진시황이라는 나보다 낮은 애가 만든 단어인데 그걸 더 높은 내가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슈람이란 단어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그걸 나도 저 단어 써야겠다. 그건 오히려 내가 낮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이다. 그거면 된 거죠. 그거보다 높고 낮고가 뭐 어딨어요.
휘둘리는 게 오히려 자신이 없는 거죠. 원래부터 존재했던 인위적인 게 아닌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최고 권력자를 뜻하는 언어, 단어, 왕, 그거면 되는 거죠. 추모 왕. 단어에 지나치게 천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합니다. 진정한 실질은 그럼 뭐냐? 우리의 역사는 대부분의 기간 그 누구의 실질 지배도 거의 받지 않았다. 몹시도 자주적인 실질 역사를 구가하였다. 이것이 진실인 거죠. 자꾸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뭐 외침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죠. 외침을 많이 받았다는 건 강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뭔 소리야? 하실 텐데 당연하죠. 강하니까 외침을 많이 받죠.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있어요. 외침을 한 번 받았어요. 근데 그 딱 한 번의 외침에 홀라당 망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나라의 역사에 외침의 숫자는 딱 한 번이겠죠. 그럼 이 나라가 외침 당한 숫자가 적으니까 강한 겁니까? 아니죠. 한 번 만에 홀라당 망했는데 그게 뭐가 강한 거예요? 겨우 외침 딱 한 번에 존재가 홀라당 사라진 건데, 외침의 숫자가 적은 게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그게 약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침 받은 숫자가 많다는 건 존재를 하니까 외침도 받은 거죠. 한 번의 외침으로 존재가 홀라당 없어졌으면 그럼 더 이상의 외침도 안 받겠죠. 외침 숫자도 안 늘어나겠죠. 근데 존재를 했으니까, 버텨냈으니까 외침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외침을 많이 받았다. 얼마나 긴 시간을 존재해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강한 겁니까? 존재해냈다는 것. 강하니까 지속적으로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거죠. 왜 똑같은 사실, 똑같은 숫자를 보고도 전혀 다른 관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데 어찌하여 시도조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쪽의 해석만을 절대 정답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소하고 쭈그러뜨리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이것만이 객관적인 태도입니까? 아니죠. 그 역시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편파이죠. 근데 역사는 원래 기울어진 거예요. 절대 객관?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역사할 때 이 사자 보세요. 가운데 중에 이 라인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떨어집니까? 아니죠. 가운데 중 객관인 듯 하지만 결국엔 한쪽으로 휘잖아요. 그리고 그 휜 선에 또 다른 방향에 엇갈린 선이 하나 더 그어지죠. 이렇게 관점과 관점이 엇갈리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왕은 무조건 황제보다 미치다? 우린 외침을 많이 받았으니까 약했던 역사다? 누가 그렇게 정한 건데? 이거 역시 절대 정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의 관점에 불과한 겁니다. 남이 그렇게 정하면 무조건 따라만 갑니까? 황제라는 단어만이 무조건 최고다,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되려 왕이 황제랑 대등하거나 때론 더 강하고 높을 수도 있고, 수많은 외침을 받아낼 정도로 너무나 긴 기간 계속 존재를 유지해온 그 강력함과 끈질김을 찬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역시 절대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해왔던 기록, 그것이 역사죠. 역사에 깊게 새겨진 인물들은 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도 컴퓨터도 아닌 인간일 수 있는 거예요. 진시황도 황제라는 새로운 관점을 세상에 던진 우리랑 똑같은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지금 후삼국 시대 고려의 탄생 이야기하는 와중이어서 그간 하셨던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한번 드려봤고요. 저의 생각이죠.
다음 편부터 본격적인 궁예, 견훤의 숨은 비밀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가 좀 진짜 본격적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